법정 최저임금보다 더 높은 수준의 임금을 주는 생활임금제가 지자체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 영역에서는 도입이 거의 없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을을 맞아 산행객이 많아지는 이맘때 연중 산악 사고가 가장 빈번합니다. 안전한 가을 산행 요령 알아봅니다. 전기 자극을 통한 뇌질환 치료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평가되는 새로운 기술이 개발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낚시객들이 떠나고 난 뒤 오물과 쓰레기로 몸살을 앓는 곳이 많습니다. 버리는 사람 따로 치우는 사람 따로인 현실이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저임금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자치단체들이 앞다퉈서 생활임금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부작용도 있습니다. 혜택을 받는 대상과 지급액이 천차만별인데다 민간 영역에서는 그마저도 그림의 떡입니다. 정용 기자입니다. 지난 2009년부터 광산구청 구내식당에서 조리 업무를 하고 있는 54살 정모 씨. 최저임금보다 10%가량 높은 생활임금을 받고 있어 예년보다 저축도 늘리고 문화생활도 더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저축도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좀 이제 애들도 조금 용돈도 줄 수 있고 여유가 더 많이 생기겠죠. 부모님도 생각하고. 생활임금제는 현재 광주시와 광산구, 북구, 서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남구는 내년부터나 시행할 계획이고 동구는 아예 계획조차 없습니다. 시간당 금액이 지자체별로 많게는 1,200원가량 차이 나는 현실도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또 지자체 본청이 아닌 산하기관의 근로자들은 대부분 생활임금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고 민간 영역에서는 도입 움직임이 거의 없어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활임금을 확대 적용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라든지 또는 금융상의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발주를 할 때 혜택을 준다든지.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해 지난해부터 경쟁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생활임금제. 좋은 취지에 비해 아직은 확장성에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치매나 중풍, 알츠하이머 같은 뇌질환은 치료가 쉽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뇌 전기 자극을 주는 치료법이 제한적으로 쓰이고 있는데 이런 치료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3D 프린터로 만든 뇌 모형에 전기 자극을 가하자 자극이 어디에 얼마만큼 전해지는지 컴퓨터에 자세하게 나타납니다. 뇌의 어느 부위를 자극할지는 1mm 단위로 세밀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전류의 흐름뿐만이 아니고 이 자극으로 인해서 이제 뇌세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컴퓨터 모델링으로는 밝힐 수가 있습니다. 전기 자극법은 뇌질환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엉뚱한 부위를 자극해서 오는 부작용 등의 우려 때문에 제한적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 연구팀은 MRI로 촬영한 환자의 뇌를 3D 프린터로 제작하고 전기 자극을 줬을 때 나타나는 전류의 흐름과 강도 등을 미리 시뮬레이션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뇌질환 특성이나 개별적인 환자 특성에 맞춰 전기 자극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뇌질환에 적합한 뇌 전기 자기 자극 기술들이 아마 활발히 개발되는데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번 연구 성과는 뇌 자극 분야의 세계적 권위지인 브레인 스티뮬레이션의 표지 논문으로 실렸습니다. MBC 뉴스 조윤성입니다. 기상 악화와 준비 미흡으로 한 차례 무산됐던 방사성 폐기물 해상 운송을 위한 시범 운항이 오늘 다시 진행됐습니다. 영광군과 군의회, 민간 감시기구로 구성된 검증단은 한비던전 앞바다에서 폐기물 전용 운반선인 청정누리에 타고 7km 해상까지 시범 운항하면서 안전성을 점검했습니다. 검증단은 점검 내용을 바탕으로 이달 말 보고서를 만들 계획입니다. 조기잡이에 나섰던 어선이 진도 해상에서 좌초했습니다. 이 어선에는 15명이 타고 있었는데 다행히 모두 구조됐습니다. 긴박했던 순간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선이 오른쪽으로 뒤핀 채 반쯤 물에 잠겼습니다. 배 안에 갇혀있는 선원을 구조하기 위해 도끼로 배를 부수고 장애물들을 제거합니다. 잡았어. 됐어. 나오세요. 전남 진도 가학항에서 3km 떨어진 불도 해상에서 35톤급 유자망어선 만보고가 자초된 것은 오늘 오후 5시 12분쯤. 오후 2시 승선원 15명을 태우고
목포에서 조기잡이에 나선 지 3시간여 만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같이 한 1마일 거리로 항해하는 도중에 그 불빛도로 배가 빠져나왔다는데 안 나올게 그걸 경화를 7개 그 배가 저 잡혀갖고 있더라고요. 신고를 전달받은 목포 해양경비안전서는 헬기를 현장에 급파했고 인근에 있던 경비정에 이동을 지시했습니다. 해경과 사고를 당한 만보고와 함께 조업에 나섰던 어선들은 14명을 구조한 뒤 선실 안에 갇혀있던 나머지 1명까지 모두 구조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고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저희들이 대여선 구조 홍보 방송을 실시하고 또한 그 관계 기관에 구조 기관에 신속 전파한 결과 또 인근 선단선들이 많이 또 이렇게 협조를 해주었어서 해경은 만보고의 좌초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가을철이 되면 청명한 날씨에 단풍 구경하러 산을 많이 찾으실 텐데요. 등산객들이 가장 붐비는 만큼 이 기간이 1년 중 가장 산악 사고가 많습니다. 안전한 가을 산행, 송정근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산에서 119 구조대원과 국립공원 구조대가 손전등을 이리저리 비춥니다. 산악회 일행과 내장산을 찾았다 실종 신고된 등산객 62살 장모 씨를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만취 상태였던 장 씨는 탐방로가 아닌 길로 산을 내려오다 길을 잃고 실종된 겁니다. 다행히 장 씨는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16시간가량 만에 발견돼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상태는 상당히 탈진된 상태에 있고요. 경악한 상태에서 저희가 모포나 따뜻하게 음료를 주고 나니까 회복된 상태였습니다. 장흥 청관산에서는 등산객 62살 이모 씨가 넘어져 다리가 골절됐고 영암 올출산에서도 등산객 50살 배모 씨가 어지럼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광주 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산악 안전사고 가운데 33%인 620여 건이 가을철인 9, 10, 11월에 집중됐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막 들뜨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좀 경각심이 흐트러져서 안전사고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또 등산 시 음주 가물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산악 전문가들은 가을에는 낙엽이 많기 때문에 미끄럼 사고에 주의해야 하고 등산로를 벗어난 산행은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합니다. 또 산행 중 악천후를 만날 수 있고 산에서는 기온의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반드시 여벌의 옷을 준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바닷가에서는 가을 낚시가 한창이라는데요. 손맛을 즐기는 건 좋지만 쓰레기는 제발 치우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낚시터가 엉망이라고 합니다. 양혜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암호 앞바다 방조제입니다. 간밤에 낚시객들이 남기고 간 오물들이 쓰레기 봉투에 착실하게 담겨 곳곳에 놓여 있습니다. 누가 치웠을까? 영암군 환경미화원들이 이른 아침 나와서 쓰레기를 수거한 겁니다. 소주병이며 먹다 버린 음식물이며 바위 틈 사이에는 각종 쓰레기가 여전합니다. 밤에 오신 분들이 많이 버릴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밤에? 네, 밤에 오신 분들. 네. 밤에 오신 분들은 아가도 술 한잔 드시니까 뭐 음식 같은 거 많이 싸갖고 오시니까. 밤마다 낚시객과 바람 쐬러 나온 시민들로 북적이는 목포 북항 방파제입니다. 커다란 쓰레기 주머니에 쓰레기가 가득합니다. 누가 치웠을까? 목포 북항에서 낚시 즐기는 분이라면 김득진 씨 얼굴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냥 지저분한 목포가 싫어서 누가 시키지도 않은 쓰레기 수거를 수년째 해왔고 오늘도 혼자서 했습니다. 버리는 사람 따로, 치우는 사람 따로입니다. 젊은들 먹고 놀다가 딱 먹고 갖고 간다 해놓고 나도 가버려. 화장실 못해도 아무데나 짜은 게 좀 냄새나고 징해요. 특히 은빛 갈치 낚는 계절, 밤마다 갈치를 쫓아 목포와 영암 바닷가로 오는 낚시객들은 수만 명. 재미만 보고 뒷일 생각하지 않는 이기심 때문에 낚시를 하는 사람들조차 낚시를 금지해야 한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주말에도 쾌청한 가운데 낮 동안에 따뜻해서 야외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자세한 주말 날씨 소식을 김우수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항아리에 가득한 곡식, 꽃밭 한가운데 놓인 밥상.
한평 남짓의 작은 공간에서도 풍요로움이 묻어납니다. 낡은 창문 아래 옹기종기 모인 작은 화분들은 붉은 벽돌과 어울려 가을의 정취를 더합니다. 시민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꾸민 이른바 한평 정원들로 모레까지 정원 디자인 시민교실과 벼룩시장 등이 열립니다. 정원마다 이야기가 다 틀려요. 다르니까 그 리플렛을 보시면서 정원을 보시면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쾌청해서 나들이 즐기기 좋겠습니다. 다만 당분간 단비 소식은 없어 대기는 점점 더 건조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밤사이 복사능각 현상 때문에 내일 아침에도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나가신다면 안개등 켜고 안전 운전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광주 12도 등 전남이 8도에서 16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광주 25도, 일요일은 27도까지 올라 활동량이 많은 분들은 다소 덥겠습니다. 다만 바깥에 오래 계신다면 큰 일교차는 염두에 두시고 옷차림하셔야겠습니다. MBC 뉴스 김은수입니다. 근대 문화유산을 간직한 광주 양림동에서 굿모닝 양림축제가 개막했습니다. 모레까지 광주 양림동 일대에서 진행되는 이번 축제는 100년 전 양림동의 모습과 100년 뒤의 모습을 만나보는 테마로 꾸며지고 가을 숲속음악회와 심야예술극장 등의 다양한 볼거리가 마련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이 농어촌 선거구를 지키기 위한 범도민 가두 서명운동에 나섰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은 오늘부터 10개 지역위원회별로 우리의 선거구는 우리의 힘으로 지킵시다라는 구호를 내걸고 주요 역과 터미널 등에서 일제히 가두 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서명운동에는 지역 국회의원과 당직자 등이 나서 농어민의 주권과 지역 대표성을 훼손할 인구기준 선거구 획정의 부당성을 홍보했습니다.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기념하는 기념관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오늘 광주 유대회 기념관 건립 전담팀 회의를 갖고 타 시도의 기념관 건립 현황과 건립 장소와 규모, 콘텐츠 확보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